대표가 웃긴 옷 입은 그 꼬맹이래. 양이 대표 쫓아가면서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지만 피했어. 그래도 넘어져서 대표를 따라잡지 못했어. 그 다음에 대표의 형이 올바른 길로 안내해줬어. 근데 오른쪽으로 꺾으니까 양이 위에서 떨어져서 차에 부딪혀서 차가 뒤집어지고 양도 땅에 떨어졌어. 이제 연례 파티로 넘어가서 전기 영혼이 연설하러 나왔어. 그가 말했어. 오늘 이 무대에 많은 정의 영혼들이 모였고 우리 공통의 야망에 자부심을 느껴. 사람들이 왜 34년 동안 마스크를 벗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여러 번 시도해봤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마스크가 아니야. 배신하고 싶지 않은 정직함이야. 반대편에서 양이 유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뒤에서 때려서 넘어졌어. 그들이 양을 여러 번 때려서 피 흘리게 했고 전기 영혼, 슈트 일부가 망가졌어. 대표가 양을 잡고 물었어. 너 히어로 되고 싶어. 그가 때리니까 양이 과거를 떠올렸어. 동급생한테 맞고 전기 영혼처럼 되고 싶다고 놀림받던 때, 아빠랑 엄마가 죽은 일도 떠올렸어. 슬퍼서 침대에 누워있던 때, 현실로 돌아오니 유조한테 다가가려 했지만 도둑놈들이 막았어. 대표의 형이 때리려고 했는데 양이 손으로 잡고 대표의 발도 잡은 다음 슈트 힘으로 전기 공격해서 쓰러지게 했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찍고 있었어. 대표가 방을 때리려고 했지만 막았어. 대표의 형이 양을 치려고 휘두르는데 유조가 소리쳤어. 일어나, 전기 영혼. 그 소리에 양의 몸에 힘이 솟아올랐어. 양이 대표의 형 공격을 막았어. 유조가 양이 쇼에서 처음 본 걸 떠올렸어. 그 다음에 대표가 막대기로 양을 때리려고 해서 막대기가 부서졌어. 다시 때리려 하니까 양이 꽉 잡고 전기 공격해서 던졌어. 그 다음에 양이 공격해서 강하게 때려서 없애버렸어. 나중에 유조가 양한테 다가가서 안아주며 말했어. 유조야, 이게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싸움이야. 그 다음에 양이랑 유조가 치아로 이동했어. 유조가 언니한테 돌아가서 행복해했어. 유조가 언니한테 갔고 치아가 물었어. 유조, 다친 데 없어. 유조가 괜찮다고 하면서 전기 영혼이 구해줬다고 했어. 치아가 전기 영혼한테 물었어. 너 괜찮아. 병원 가고 싶어. 양이 필요 없다고 손짓했어. 치아가 말했어. 잠깐, 아직 내 이름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자 링이 멈춰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어. 거의 이름을 말할 뻔했어. 하지만 샹이 와서 치아를 부르고 가까이 왔어. 양이 가려고 했지만 샹이 불러서 그를 위해 왔다고 했어. 샹이 치아 앞에서 이름을 말해서 치아랑 유조가 깜짝 놀랐고 양이 돌아봤어. 유조를 구한 히어로가 양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병원에서 유조를 검사했어. 다행히 괜찮았어. 하지만 양은 얼굴에 멍이 좀 있었어. 그들도 양을 검사하고 싶어 했지만 거절했어. 그 다음에 샹이 와서 음료수를 주려고 했지만 양의 힘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해서 피곤해졌어. 그들은 이게 악당들과 싸울 때 보여준 힘 때문이라고 했어. 양의 전화 영상이 찍혀서 공유되면서 팬이 많아졌어. 양이 엄청 피곤해져서 심장이 빨리 뛰고 전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 다음에 양의 집에서 치아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치아가 양이 전기 영혼인 척하는 걸 알아챘어. 이게 양을 당황하게 했어. 치아가 비밀을 알아낸 거라서 개인적인 얘기 많이 했어. 양이 다시 얘기하려 했지만 너무 산만해서 못했어. 그래도 치아가 연락해서 오랫동안 양이 정의 영혼인 걸 알고 있었고 유주의 학교 공연과 직장에서 다 봤다고 했어. 그 다음에 양이록 삼촌 가게 가서 음료랑 과자 주문했어. 치아가 데이트 기다리고 있었어. 애 하나가 와서 양의 손 흔들어 달라고 했어. 전기 영혼 역할을 하니까. 애가 양 만지니까 전기가 나와서 충격 먹었어. 애가 양이 진짜 정의 영혼 힘 가진 걸 알아보고 친구들 불러서 악수하러 왔어. 록 삼촌이 그 기회 타서 애들한테 양 인사하라고 했어. 양이 악수해줘서 애들 엄청 기뻐했어. 끝나고 록이 양한테 합류해서 바쁘다고 안 오던 거 물었어. 양의 시간을 관리할 사람 고용하라고 했지만 비싸다고. 그 다음에 록이 샹을 선택했어. 샹이 양이 유명해지면서 관심 많았어. 록이 그들을 내버려두고 쉬라고 했어. 음식과 음료가 충분하다고. 다음에 진짜 전기 영혼이 운동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서 사업가한테 앞으로 회의와 인터뷰 얘기 듣고 집중하라고 했어. 슈트를 입으니까 양의 인기 올라가는 걸 알았고 상표 보호 소송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변호사들이 소송 걸었지만 전기 영혼 서명이 필요했어. 전기 영혼이 이 소식을 듣고 화나서 다들 누가 진짜인지 안다고 했어. 그 다음에 양이랑 샹의 곳에서 샤도 있었고
샹이 양의 슈트 고치려 했지만 실패했어. 샹이 양을 안심시켰어. 양이 전기 영혼 흉내내는 거 걱정되니까 샹이 말했어. 사람들이 돕고 나라 지키면 히어로 될 자격 있다고. 샹이 양을 완전히 믿었어. 나중에 은행에서 미션 갔어. 양이 전기 속도로 도둑들하고 맞짱 뜨고 여러 번 때렸어. 총알 피하고 도둑들 정의 공격해서 돈 되찾았어. 도둑차가 거의 치려고 했지만 양이 세게 때려서 피했어. 일간 뉴스와 소셜미디어가 다루면서 양의 팬이 크게 늘었어. 한편 진짜 전기 영혼 사업가가 파트너한테 연락해서 양을 가짜라고 했어. 하지만 계약 취소돼서 충격 먹었어. 이 새 히어로 때문에 전기 영혼 기자 회견에서 신제품 발표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양을 더 좋아해서 판매량 떨어졌어. 기자들이 전기 영혼한테 물었어. 양이 거리 히어로 되면서 물러날 거냐고. 판매량 떨어지고 양 인기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양이 치아랑 데이트했어. 인기 올라가서 기분 좋았어. 치아가 샹이 자신한테 고백했다고 했어. 양이 질투났지만 아직 안 받아들였어. 그들은 샹 집으로 놀라운 걸 보러 갔어. 가면서 치아가 샹이 좋아하는 가수가 자신과 같다고 했어. 비밀이었어. 양이 깜짝 놀랐어. 콘서트 티켓 집에 두고 왔으니까 샹 집에서 놀라운 걸 밝혔어. 아빠가 자금 지원한 새 랩, 학교 랩 대신 전문 장비로 이 랩이 히어로 위원회 예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양이 이런 단계에 올 줄 상상도 못했어. 꿈만 같았어. 양이 혼자 서 있으니까 치아가 와서 샹 도울 수 있다고 했어. 치아가 말했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용기 있게 직면하라고 양이 약속했어.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양을 체포했어. 유조 납치한 도둑들과 협력했다며. 양이 부정했지만 도둑들이 그를 연루시켰어. 범죄에 끼어들었다고. 그들이 사진 보여줬어. 양이 도둑들과 거래한 증거. 샹이 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지켜봤지만 일방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어. 양이 무섭게 됐어. 자신감만이 그를 도왔어. 그는 우는 아이처럼 상상했어. 그 다음에 경비원이 말했어. 누군가 만나고 싶어 해. 면담실 가서 치아와 전기 영혼 사업가가 기다리고 있었어. 양이 치아가 도와주러 왔다는 걸 알았고 전기 영혼이 조수를 보내서 풀어주려고 했어. 하지만 먼저 사과하고 히어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치아가 강하게 거부했어. 양이 힘을 훔치거나 가짜로 한 게 아니라고. 그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된 거라고. 조수는 다른 의견이었어. 양이 빠르게 올라온 건 진짜 전기 영혼 덕분에 신뢰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양이 아이들한테 인내심 있게 응해줬고 용감하게 요청 들어줬어. 진짜 영혼이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래도 양이 요구 안 하면 감옥 갈 수 있지만 샹이 딱 맞춰서 강력한 증거 가져왔어. 도둑들이 다른 사람한테 지시받은 비디오 보여줬어. 양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알무네르가 소개했어. 샨 씨가 임명한 조사관으로 진실의 눈으로 유명해. 전화 추적 어려웠다고. 암호화돼서 대학생이 할 수 없다고. 게다가 양한테 돈도 없었어. 고발이 거짓이고 명예훼손이야. 진짜 범인은 사기꾼이야. 양이 풀려난 후 샹의 아빠 연결과 알무네르가 진실을 밝혀서 나왔어. 빌딩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전기 영혼으로 환호했어. 본명 말고 록 가게에서 손님이 뭘 사려고 하면서 양의 뉴스 봤어. 싸움 없이 빠르게 히어로 된 거에 놀랐어. 록이 말했어. 시대가 변하니까 새 규칙에 적응해야 해. 나중에 양이랑 치아가 샹이 데려간 새 베이스로 갔어. 샹이 양의 전기 영혼 슈트 일부 테스트하니까 양이랑 치아가 비가 세게 오니까 주저했어. 비가 안 그치니까 그쪽으로 갔어. 범죄자가 샹집 문 두드리는 걸 봤어. 샹이 문 열 때 양의 슈트 일부 입고 있으니까 범죄자가 양인 줄 알고 총 겨누고 양이 구하려고 했지만 총 맞아서 샹이 죽었어. 묘지로 넘어가서 샹한테 작별 인사했어. 모두 슬픈 표정이었어. 치아가 일어난 일 떠올리고 많이 울었어. 샹의 아빠가 샹이 죽기 전에 쓴 말을 읽었어. 그 다음에 다들 갔고 치아랑 양만 남았어. 양이 화나고 복수하고 싶어 보였어. 양이 치아를 두고 양의 아빠한테 사과하러 갔어. 하지만 샹의 아빠가 화나서 양을 쫓아내고 진심으로 후회하면 살인자 찾아오라고 했어. 찾아오면 여기서 용서해 줄 테니까. 양이 샹의 아빠 도움 필요했어. 범인의 신원. 목에 상처 때문에 어렴풋이 알았어. 유조 납치하려던 에이전트가 그 상처 만든 거였어. 그 다음에 양의 본부로 갔어. 샹이 세팅한 곳. 문 열자마자 치아가 서 있었어. 양이 왜 왔냐고 물었고 록 삼촌 음료 가져왔다고 했어. 양이 혼자 일했고
위원회 에이전트한테 알리지 않았어. 이유가 있었어. 샹이 범인이 어린아이 납치해서 감옥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 누구한테도 못 믿는다고. 하지만 치아가 그 말 안 믿고 나도 못 믿냐고 물었어. 양이 그 질문 피해 사과했어. 걱정 끼쳐서. 양이 멘토한테 전화 받고 나서 기자회견 갔어. 멘토 말 떠올리면서 두 범죄자가 풀려나서 원한 가졌으니까 새 범죄 동기 있었어. 다시 잡혀도 이게 양을 화나게 해서 전기 영혼 동상을 부수게 했어.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어. 양이 다음에 뭐 할지, 전기 영혼 계속 할지 물었어. 양이 대답했어. 전기 영혼이 34년 동안 버텼어. 그것도 정말 사랑했어. 한 번은 전기 영혼이 세계 평화와 정의 지킬 거라고 상상했어. 하지만 현실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한 사람이 균형 맞추기 불가능하니까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야. 양이 34주년 기념으로 전 전기 영혼 도전할 거라고 결정했어. 그 다음에 전기 영혼 본부로 갔어. 처음엔 관심 없었지만 부관이 설득했어. 이게 좋은 기회라면서 지지자들이 그 녀석과 결판 짓길 원한다고. 이길 경우 가치가 20% 올라가고 톱 10 랭킹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기 영혼이 옷 갈아입고 랭킹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 부관이 진짜 문제는 랭킹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샹 죽였다는 비난받고 지지율 5% 떨어진 거라고. 부관이 양과 싸우라고 계속 설득했어. 안 그러면 무의미해질 거라고. 한 달 후나 하루 후에 더 이상 전기 영혼 아니 될 거라고. 양의 본부로 돌아가서 훈련 계속했어. 치아가 록한테 말했어. 샹이 이 장치 양한테 설계했어. 장갑에 붙이면 펀치 파워 2배로 돼. 양이 세게 훈련해서 장치 부수 버렸어. 록이 생각했어. 양이 전기 영혼 때릴 수 없을 거야. 너무 강력하고 방어력이 세니까. 하지만 양이 무슨 수를 써서 때릴 거라고. 치아가 양한테 쉬라고 했지만 양은 전기 영혼 속도 넘어서 방어를 뚫으려 했어. 록이 새 아이디어 제안했어. 전기 영혼이 스스로 방어 시스템 끄게 하고 시그니처 기술 라이트닝 커터도 안 쓰게 하면 양이 약점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양이 알았어. 전기 영혼이 그 기술 피하는 이유는 양날검이라서. 기술은 대단하지만 결함 있어서 지난번 싸움으로 안 썼어. 양이 다시 훈련했어. 치아가 이게 그를 화나게 해서 한계 밀어붙이는 계획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또 친구 잃는 거 무서웠어. 록이 다른 계획 제안했어. 전기 영혼이 방어 떨어뜨리고 라이트닝 커터 쓰게 유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양이 라이트닝 커터 맞기 전에 때릴 수 있어야 해. 양이 자신 있었어. 양이랑 치아가 강가로 나갔어. 치아가 말했어. 처음 양 본 건 새 학기 시작 때였어. 비가 쏟아지는데 다들 개학식 차려입었고 양이 늦게 와서 진흙투성이었어.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농사 좀 좋아한다고 했어. 나중에 고양이 구하려다 진흙에 빠진 거 알았어. 누가 그 서툰 학생이 무대에서 다른 히어로 될 줄 알았겠어. 역할이 다르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쳤어. 자신이 하는 일과 원하는 걸 아는 자신감. 그녀가 물었어. 그 자신감 아직 있니? 이걸 계속할래. 양이 말했어. 당연하지. 그 다음에 치아가 약속 기억하냐고 물었어. 양이 기억했지만 이걸 피해선 안 된다고 느꼈어. 범죄와 악에서. 치아가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 다음에 치아가 뛰기 시작했고 양이 쫓아갔어. 그 다음에 기다리던 전기, 영혼과 양의 싸움으로 넘어가 그들은 만났어. 반대편에서 치아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시작했어. 치아가 콘서트에 있었지만 전혀 즐기지 못했어. 싸움으로 넘어가서 양의 전기 영혼 공격해서 때렸지만 효과 없었어. 다시 시도했지만 전기 영혼이 다 막았어. 전기 영혼이 양을 밀어냈고 여러 화살 쏴서 다치게 했어. 계속 공격 주고받았지만 전기 영혼이 양을 제압해서 땅에 던지고 전기 공격으로 벽에 부딪히게 했어. 양이 더 공격했지만 전기 영혼이 다 막고 다시 잡아서 세게 때렸어. 전기 영혼 부관이 그만하라고 했어. 사람들이 라이트닝 커터 보고 싶어 하니까 안 쓰면 신뢰 잃을 수 있다고. 라이트닝 커터 안 쓰는 얘기가 많았어. 그 다음에 로기 양한테 전기 영혼이 라이트닝 커터 쓸 테니 기회 타라고 했던 걸 떠올렸어. 싸움으로 돌아가서 양이 피곤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양이 전기 영혼 공격했는데 전기 영혼이 여러 번 때리고 양이 막으면서 공격했어. 양이 번개 빠른 공격으로 갔고 전기 영혼이 에너지 모아서 막았어. 하지만 양이 장벽 뚫고 여러 번 때려서 실제로 때렸어. 관중들이 싸움을 더 즐기고 양에 감탄했어.
부관이 전기 영혼한테 방어만 할 수 없다고. 지지자들이 이제 양쪽으로 기울었어. 싸움이 계속됐어. 양이랑 전기 영혼이 힘 모았어. 양이 엄청난 속도로 공격했어. 전기 영혼이 마침내 라이트닝 커터로 양한테 쐈어. 하지만 양이 때려야 한다는 걸 기억했고 샹 구하지 못한 걸 떠올렸어. 치아가 콘서트에서 울면서 샹의 죽음 떠올렸어. 싸움으로 돌아가서 양이랑 전기 영혼이 강력한 일격으로 폭발 일으켰어. 록이 양한테 말했던 거 플래시백 빈자리는 마법 힘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냥 경치 좋아서 조명이 좋고 고백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록 삼촌이 원래 전기 영혼 대회 담당이었어. 양을 쫓아낸 게 그였고 도둑 에이전트랑 협력해서 샹 죽였어. 형 잡아두고 미션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록이 에이전트랑 형도 없앴어. 싸움으로 돌아가서 신문이 한정이 영혼만 남았다고. 다른 하나는 죽었다고 발표했어. 이제 다른 전기 영혼 록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게에 문 닫은 후 그한테 가는 장면. 그 다음에 록이 새 정의 영혼한테 합류했어. 이 에피소드 스토리는 새 히어로 소개부터 시작해. 비행기 추락해서 숲에 떨어졌어. 기자단이 현장 가서 보도하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어. 경비원 중에 위장한 기자 루자인이 있었어. 경비원들이 가니까 루자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카메라로 사고 사진 찍었어. 사진 찍는 중에 울음소리 듣고 다가가서 비행기 잔해 아래에 소녀가 울고 있는 걸 봤어. 그 다음에 고아원으로 넘어가서 소녀가 다른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 루자인이 멀리서 지켜봤어. 친구가 와서 걱정 말라고 했어. 루자인이 친구가 고아원 원장이 되고 나서 자신감 넘친다고 느꼈지만 유명 기자라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루자인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예의 바른 거 같았어. 루자인이 소녀를 데려갈 수 있냐고 했어. 비행기 추락으로 가족 다 죽어서 고아가 됐으니까 원장이 생존자가 있었다니 놀랐어. 소녀도 그중 하나라고. 루자인이 끼어들어서 설명했어. 소녀 발견할 때 몰래 데려왔어. 사고 뒤에 숨겨진 스캔들 많아서 피해자 될까봐. 루자인이 과거를 떠올렸어. 보스한테 보고서 제출해서 슈퍼히어로들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어. 보스가 화나서 히어로 탓하는 거 이상하다고. 왜 도와오겠냐고? 사람들이 진실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쓴 건 아니라고. 그녀가 화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향 필요하고 의심이 신뢰를 크게 흔든다고 했어. 세상이 나아질지 나빠질지 물었어. 루자인이 불타는 히어로 사진 떠올렸어. 그는 보스한테 말했어. 그 사람들이 히어로를 너무 믿었고 죽음 앞에서 버려질 줄 몰랐어. 하지만 그녀가 주장했어. 이건 그냥 평범한 사고고 히어로 탓이 아니라고. 다른 주제로 가라고. 음식과 여행 섹션으로 옮기라고 했어. 루자인이 바로 거부하고 사직했어. 루자인이 회사 나와서 짐 챙기고 나가는데 발밑에 비행기 사고 전단지 봤어. 남자가 전단지 뿌리고 있었어. 경비원들이 막으려고 했어. 루자인이 남자에게 왜 사고 전단지 뿌리냐고 물었어. 남자가 말했어.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탓이고 히어로들 사이 갈등 때문이라고. 루자인이 그의 말에 공포를 받아들이라는 걸 물었고 남자가 다른 데로 가서 얘기하러 갔어. 원장과 함께 원장 방에서 루자인의 친구가 상황이 복잡하단 걸 알았지만 소녀를 고아원에 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원장이 루자인한테 감사했다고. 고아아이들 도와주는 게 고아원 시작 이유였어. 루자인이 친구가 진짜 히어로라고 알았어. 한편 소녀가 다른 애들하고 보조원과 함께 게임하고 있었어. 소녀가 항상 맞춰서 보조원이 감탄했어. 루자인과 친구가 와서 원장이 소녀가 정말 운이 좋다고 했지만 루자인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르겠다고 했어. 원장이 소녀 이름 물었고 루자인이 모르니까 시온이라고 지었어. 시온이 계속 놀다가 아이 하나한테 황금 토큰 골랐어. 그 애가 자랑했어. 다른 애들이 시온한테도 골라달라고 해서 보조원이 애들한테 자리를 줘라 했어. 보조원이 시온한테 지도에서 보물 있을 곳 가리라고 했어. 그림 게임인 척. 나중에 보조원이 동료랑 얘기하면서 남편 건강 좋아졌다고 했어. 다른 보조원이 시온한테 사탕 주고 새 남자 사진 중 하나 골라달라고 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시온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시온이 무서워졌어. 그 다음에 여자가 고아원 와서 차오한테 시온한테 남편 고쳐달라고 애원해서 돈 주고 차오가 돈 받고 고아원 문 닫고 시온한테 좋은 일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 원장이 차오 행동 알아내고 실망했어. 차오가 변명했어. 돈 고아원에 기부할 거라고. 하지만 원장이 더러운 돈 원하지 않았다고. 원장이 시온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누가 이용하려다 하면 바로 말하라고.
나중에 시온이 겨울 이후 괴로차 갔어. 시온으로 새 동상 팔리고 사람들이 흥분했어. 원장이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서 행복했어. 시온이 고아원 돌아가니까 또래 애들이 엄청 존중해서 놀랐어. 그 다음에 소음 듣고 가서 소년이 히어로 갈등 뉴스 듣는 걸 봤어. 들어가니까 소년이 옆에 앉으라고 했어. 함께 들었어. 시온이 말했어. 이 말하는 사람 누구야? 소년이 대답했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소녀야. 한편 루자인이 TV에서 그 소녀 봤어. TV 소녀가 실제로 나타나서 루자인이 원하던 대로 졸업식에서 개인 연설에서 주목받았다고 생각했어. 소녀가 이게 정상이라고, X가 되고 싶다고, 루자인이 항상 주목받지 말라고 경고했어. 미키랑 정리했고 8살 되면 DOS에 사인할 거라고 했어. 소녀가 끼어들어서 아빠라고 부르며 18살 기다리지 않고 톱 심에 들고 싶다고 했어. 그 다음에 지난 시즌 톱 랭킹 히어로들이 TV에 나왔어. 시온한테 돌아가서 소년이 라디오 끄고 축복 의식 복장 물었어. 시온이 대답했어. 행운 소녀 맞아. 시온이 소년 본 적 없다고 했어. 소년이 다른 고아원에서 왔다고, 나쁜 평판 때문에 왔다고 속삭였어. 원장방에서 차오가 새 소년 받아들이는 거 반대했어. 불운하니까. 그곳에 사고 많고 문 닫았었다고. 원장이 말했어. 문제가 무섭지 않으면 고아원 운영 안 할 테니까. 오랜 노력 끝에 희망의 원천 됐으니까 차오도 기억하라고. 모든 아이들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라고. 친절이 선행이야. 일로 돌아가라고. 시온이랑 소년이 게임했는데 시온이 이겨서 소년이 화났어. 시온이 다른 게임 하자고 했지만 소년이 시온의 행운 물었어. 시온이 모른다고. 소년이 시온 손목 잡고 손목 숫자가 올라가면 행운과 힘이 커진다고 했어. 손목 봤더니 큰 숫자라서 충격 먹었어. 어떻게 그런 숫자가 됐냐고 물었어. 시온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소년도 손목 보여줬어. 숫자 있지만 크지 않다고. 시온이 소년 숫자가 2배라고 놀랐어. 소년이 남녀 다르다고. 잘하면서 숫자 올라가서 히어로 될 거라고. 원장이 시온한테도 비슷하게 말했어. 행운으로 사람들 희망 주는 히어로 같다고. 하지만 시온이 왜 해야 하냐고. 히어로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친구랑 놀고 좋아하는 옷 입고 언젠가 행복하고 싶어. 원장이 머리색 밝아서 흰 옷 입으면 사람들 마음 진정된다고 했고 노래도 가르쳤어.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이 시온한테 인사했어. 현실로 돌아와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고 했어. 소년이 시온 잡고 달려갔어. 고아원 밑에 도착해서 행운 저주 풀라고 주고 시온이 교회로 가서 차오 기다리고 있었어. 시온이 무대에 나와서 새 노래 불렀어. 모두 듣는 중에 소년이 기타 치러 나와서 시온이 새 드레스 보여줬어. 소년이 무대에 합류해서 새 노래 부르고 행복해했어. 끝나니까 모두 화났고 원장도 그만하라고 했어. 잡으려고 하니까 소년이 시온 잡고 도망갔어. 시온이 전에 소년이 그랬던 거 떠올리고 행운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줬어. 빨간 점 맞추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다른 데 맞아서 물 떨어졌어. 소년이 행운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라고 해서 행복해했어. 고아원 나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도와주는데 원장이 힘써서 문 닫고 시온 못 가게 했어. 도망치기 전에 소년 방에 있었어. 소년이 기타 보여줬어. 시온이 원장이 새 기타 산 거 알았어. 소년이 1년 동안 사고 안 내서 소년이 치니까 이상한 빛 나서 음악과 조화됐어. 시온이 그 빛에 감탄했고 소년이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랬다고. 소년이 시온한테 기타 줘서 쳐봤어. 시온 치니까 소년이 불렀어. 끝나니까 소년이 목소리가 좀 나아졌냐고 물었어. 시온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년이 시온 목소리 듣고 싶다고. 시온이 거부하고 갔어. 콘서트 찬송가 연습해야 하잖아 하니까. 피곤했어. 소년이 시온 목소리에 감탄했지만 바보 같은 노래 불렀어. 그 다음에 차오 목소리가 들려서 소년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년이 공부한다고 하니까 차오가 과장됐지만 여전히 참견했어. 소년이 원장이 이 고아원을 히어로 키우려고 지었고 모든 아이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키울 수 있다고 했어. 소년도 히어로였지만 오래 주목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특히 시온한테 희망 걸었어. 시온이 자신은 히어로 아니라고 했지만 소년이 용기 내보라고 했어. 시온 팔 봤어. 숫자 많았어. 시온이 갔고 소년이 따라가서 배웅했어. 마당 가는 중에 공급품 싣는 큰 차 봤어. 소년이랑 시온이 천천히 슬쩍 갔어. 시온이 소년한테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소년이 안 잡힐 거라고 확신했어. 운전사는 피곤했지만 성녀 시온을 위해 하니까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고. 직원은 다른 의견이었어. 시온이 진짜 성녀 아니고 평범한 아이라고. 소년이 시온 봤어. 울고 있었어.
도망치기로 하고 가려고 하니까 원장이 막아서 시온 못 가게 했어. 시온이 아파하니까 소년이 원장 공격해서 시온 풀어줬어. 원장이 소년 잡았지만 소년이 시온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시온이 기타 주워서 달렸어. 원장이 직원들한테 시온 잡으라고 직원들이 사방에서 애워쌌어. 소년이 시온한테 항상 행운 소녀라고 기억하라고 시온이 직원들 신경 안 쓰고 출구로 달려갔어. 출급하게 되고 공급품 차 들어오면서 직원들 떨어졌어. 운전사가 차 통제 못하고 원장이 소년 놔두고 피했어. 소년이 원장 잡고 불운한 사람이 너라고 하면서 차에 치여서 시온 걱정됐어. 차오가 시온 잡으려고 했지만 시온 도망갔어. 소년이 의식 잃었지만 원장은 멀쩡했고 사람들이 시온 도망간 얘기 퍼졌어. 시온 혼자 돼서 많이 울었어. 소년 루오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말했어. 기타 들고 루오가 좋아하는 노래 치고 불렀어. 과거에 처음 들었을 때 물었어. 루오가 직접 썼다고. 이름이 외로운 거라고. 이 멜로디 머리에 오래 있었어. 시온이 전에 들은 것 같다고. 루오가 어딘가에서 베낀 건지 물었어. 루오가 아니라고. 글들이 너무 특별해서 시온 마음 건드렸어. 시온이 뻔뻔함이 슈퍼파워라면 루오 슈퍼파워라고. 뻔뻔한 남자 루오라고. 현실로 돌아와서 계속 불렀어. 끝나니까 이상한 남자가 동전 던졌어. 시온이 감사하고 동전 전 주워서 자립할 생각으로 이익 나는 카드 샀어.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 행운이 많이 죽었어. 기타 생각나서 거리 서서 치고 불렀어. 사람들이 주목했어. 동전 컵에 넣고 응원했어. 달콤한 목소리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돈 모아서 새 신발 사고 음식 사고 새 양말 샀어. 행복해졌어. 삶이 나아졌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비디오 찍었어. 두 여자가 시온 알아보고 성녀라고 말해서 인터넷에 영상 올라갔어. 노래 들으면 행운이 된다고. 루자인과 매니저한테 넘어가서 매니저가 시온과 목소리에 감탄했어. 루자인이 시온이 빨리 컸다고 봤어. 매니저가 시온과 계약하려 했어. 히어로라서. 시온으로 넘어가서 계속 불렀어.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 하니까 시온이 그만두고 돈 상자 들고 도망갔어. 복도로 가서 아무도 못 보게 뒤에서 소녀 나타났어. 시온이 따라온 줄 알고 성녀 만들지 말라고 했어. 행운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 손목 실내값 확인하라고. 시온이 봤더니 숫자가 크게 올랐어. 소녀가 명함 주고 DOS 그룹 케인이라고 소개해서 히어로 되라고 초대했어. 시온이 동의하고 루오 찾는 걸 도와달라는 조건으로 케인이 동의하고 대여 장소 가서 얘기하자고. 그게 끝이야. 그 다음 고아원으로 넘어가서 루오가 혼자 갇혀 있었어. 그에게 소리기기가 있었고 그걸 켜서 시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었어. 시안이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와 행운을 가져오는 능력 덕분에 대단한 히어로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 덕분에 루오가 안심이 됐고 기분도 좋아졌어. 그 다음에 원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시안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루오가 뉴스를 통해 이미 다 알았어. 그래서 그녀를 위해 잊어달라고 했고 다른 얘기를 하려 했어. 원장이 가까이 와서 속삭였고 그로 인해 루오가 아주 화가 났어. 그 다음으로 시온의 쇼로 넘어가 그녀가 노래 부르고 있어. 관객들이 엄청 열광해서 응원하고 있어. 노래 끝나고 나서 그녀가 관객들에게 오늘 무대 복귀라고 했어. 오랜만에 올라왔고 마지막 공연은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지만 그때 그녀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가 기타를 만들어줘서 음악을 사랑하게 됐다고 했어.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비록 그 친구는 이제 없지만 그녀에게 기타와 그가 쓴 노래 그리고 히어로가 되는 설계도를 남겼어. 그 다음에 그녀가 루오의 노래를 불렀어. 그 다음으로 고아원으로 넘어가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괴물로 변했어. 시온이 새 매니저의 사무실로 이동했어. 그리고 그가 그녀를 안으로 오라고 했어. 시온이 퀸과 얘기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늦었다고 사과했어. 하지만 매니저는 그녀가 그를 만나러 오는 게 부끄러워 보인다고 생각했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한 거지. 비록 이미 만난 적이 있음에도 그가 웃으며 말했어. 몇 가지 일 마치면 다들 익숙해질 거라고. 그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더니 킨이 다가와서 시온에게 새 옷과 새 장비를 보여줬어. 기타에도 변화를 줬어.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녀의 능력을 더 강화시켰다고. 매니저가 시온에게 새 페르손에 만족하나 물었어. 시온이 그 말에 깜짝 놀랐어. 킨이 요즘 관객들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을 더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의 옛 성스러운 소녀 이미지를 버렸어.
이제 활기찬 전사 천사 이미지로 바꿨어. 음악을 사랑하고 꿈을 쫓을 만큼 용감하며 노래로 행운을 가져오는 거지. 시온이 다시 깜짝 놀랐어. 특히 기타가 형태를 바꾸는 걸 보고 매니저가 이게 내가 말한 거라고 설명했어. 기타의 고급 변형 기술이 장착됐어. 이제 그녀의 기타이자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될 거라고. 하지만 시온은 전에 싸워본 적 없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어. 키니 훈련 코스를 준비해서 금방 진짜 히어로가 될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어. 매니저가 한 가지만 명심하라고 했어. 과거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마. 이 세계에서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 후 시온이 콘서트를 마치고 개인차 탔어. 운전사가 그녀에게 대단했다고 했어. 그녀가 집 가기 전에 어딜 데려다 달라고 했어. 운전사가 규칙 위반이라 발각되면 해고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시온이 간단히 보고 바로 갈게. 부탁한다고 애원했어. 그래서 고아원으로 갔고 시온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원장이 그녀 뒤에서 나타나서 후회해서 돌아온 건지 아니면 다시 모욕하러 온 건지 물었어. 시온이 돌아서 가려고 했지만 그가 그녀를 멈추고 어떻게 다시 오냐고 했어. 그가 말했어. 그녀가 도망간 후로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됐다고. 이제 그곳은 황폐해졌고 아이들은 먹을 게 부족해졌어. 모든 게 그녀 탓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시온이 큰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펀드레이징 콘서트 열자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원장이 그녀 말을 끊고 착한 척하지 말라고 했어. 한밤중에 온 게 선물 주러 온 게 아니라고. 시온이 그녀의 에이전시에서 룰을 찾게 해달라고 해서 왔어. 원장이 그녀가 죄를 인정하러 온 거라고 했어. 시온이 루가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지만 원장은 그녀가 믿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했어. 그녀가 남들에게 불운을 가져온다고. 그가 그녀를 버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고아원은 그녀의 동정심이 필요 없다고 문을 닫았어. 그 후 루가 모든 걸 들었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어. 루는 원장이 말한 걸 떠올렸어. 시온이 그의 부모님이 타던 비행기에서 유일한 생존자라고. 행운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불운 때문이라고. 그 다음 고아원에 대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퍼졌어. 시온이 떠난 후로 버려졌다고. 사람들이 그녀가 비행기 추락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사람이라고 알았어. 그 이야기가 원장에게 전해지자 그는 충격을 받았어. 원장 사무실 창문이 공격으로 깨졌고 사람들이 돌과 불을 던졌어. 보호자들이 나타나자 더 공격당했어. 그 후 그곳에서 식중독 사건이 터졌고 한 달 전에는 수질 오염 문제가 있었어. 이로 인해 원장이 화가 났고 근처에 화재가 나고 차가 충돌하는 등 저주받은 것처럼 됐어. 그곳이 완전 저주받은 곳처럼 느껴졌어. 거기서 산 과일도 독이 됐어. 원장이 불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어. 그는 루진과의 대화를 떠올렸어. 루진이 미키가 시온을 훈련생 히어로로 영입하고 싶다고 했어. 원장이 반대했지만 루진은 시온이 도망친 후 그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했어. 루진은 시온이 조용히 고아원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녀를 원장에게 맡기고 걱정 말라고 했어. 하지만 이제 루진이 또 한 번 부탁했어. 시온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기 위해 뭐든 하라고. 원장이 현실로 돌아와서 여전히 화가 났어. 그 다음으로 차오도 화가 났고 다른 스태프들도 시온이 도망간 후 모든 걸 잃었고 고아원의 문제만 커졌다고 느꼈어. 미키의 사무실에서 시온의 평점이 떨어지고 있었어. 킨이 그녀의 신뢰값이 최저치라고 했고 랭킹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했어. 이 속도면 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문제는 히어로 랭킹이 아니고 콘서트 티켓판이 환불되고 있어. 킨이 미키에게 콘서트 취소나 연기하자고 했지만 미키는 소문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 시온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녀의 배경과 고아원에서 일어난 진실을 말하자고 했어. 미키가 소문이 거짓이 아니냐고 물었어. 시온이 비행기 추락에서 유일한 생존자 아니야. 그리고 고아원에서 행운 부적으로 팔던 성스러운 소녀 아니야. 시온이 그들이 그녀의 의도를 왜곡한다고 느꼈어. 미키가 의도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했어. 옳고 그름은 개인적이지만 사람들은 진실로 판단하니까 시온이 사람들 마음을 바꾸고 싶었지만 미키가 단호히 거부했어. 그녀의 행운 기반 출생을 설명할 수 있냐고. 그때 퀸이 들어오면서 희망이 있다고 했어. 퀸이 무사해서 안심됐고 걱정했다고 했어. 시온이 퀸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사과했어. 퀸이 시온의 노래 덕분에 우울증을 이겼다고 했어. 미키가 기뻐했어. 퀸이 빠르게 회복되고 희망에 대해 물었어. 퀸이 모두가 비행기 추락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건이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다시 열었다고 했어.
시온이 그 비극에 휘말린 데다 행운 능력이 있어서 다 맞아떨어진다고 퀸이 루진이 원장에게 비행기 여행 기록을 줬고 원장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했어. 시온이 그걸 찾아보자고 했어. 하지만 퀸이 그 지역이 완전 지옥 같아서 시온의 신뢰값이 떨어진 지금은 다른 히어로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했어. 시온이 이 진실은 내 거라고. 내가 직접 찾고 싶다고 주장했어. 퀸이 시온이 또 혼자 가려 하니 미키에게 불평했어. 미키가 상관없다고 했고 퀸에게 시온을 보내 이게 상황을 뒤집을 최고의 기회라고. 그래서 시온이 고아원으로 출발했어.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녀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피하면서 연막탄을 던져서 숨어서 이동했어. 큰 차가 그녀를 거의 치려고 했지만 그녀가 속도를 높여 벽을 타고 차 위로 올라갔어. 앞에 차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 그녀가 기타를 바로 꺼내서 공격해서 길을 뚫고 지나갔어. 한편 미키가 루진과 함께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 루진이 짧은 콘서트 연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고 이제 고아원 지역이 진짜 위험해졌다고 했어. 미키가 그 공포는 항상 있었지만 시온이 사람들에게 핑계를 줬고 사람들은 행운을 빠르게 믿고 불운을 더 쉽게 자극한다고 했어. 미키가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 짓는 건 그들이 믿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고아원에 도착한 시온, 몇몇 스태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공격했지만 시온은 피해서 도망쳤어. 그녀가 높이 뛰어 무기를 들고 차액에 화살을 쏴서 벽에 고정시켰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오자 시온이 그들에게도 화살을 쏘면서 도망치며 공격을 계속해서 쓰러뜨렸어. 그 다음 원장의 힘이 나타나서 시온을 잡았어. 그의 능력으로 그녀를 통제해서 끌어당겼어.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를 고생시키겠다고 맹세했어. 시온이 그에게 화살을 쏘려고 했지만 그가 막았고 또 다른 힘을 그녀에게 날렸어. 그녀가 그것을 막고 또 화살을 쏘아서 그를 맞췄어. 그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녀가 풀려났어. 그녀가 스프레이병을 꺼내서 달리면서 사방에 뿌렸고 원장이 그녀를 치려고 했지만 빗나갔어. 주변에 스프레이가 가득 차서 그녀가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 원장이 또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다 피했어. 공중에 있을 때 그녀가 또 화살을 쏘아서 그를 맞췄어. 그로 인해 그가 화가 났어. 그가 세게 반격했지만 그녀가 피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마침내 그를 쓰러뜨렸어. 그 다음 그녀가 작은 장치를 보여주며 기록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녀가 원장 사무실로 가서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 찾은 후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어. 루였어. 그 다음 루가 시온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불운의 원천이라고 알았다고 했어. 그녀의 순진한 모습에 속았다고. 그가 말했어. 그녀가 히어로 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됐다고. 그녀가 도망간 탓에 사람들이 그녀의 행운 피해자로 버려지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그녀 탓에 죽었다고 했어. 시온이 그걸 부정했어.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어. 루가 더 다가가서 화가 나서 그녀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고 믿었어. 그들은 서로 공격을 시작했어. 시온이 그의 공격을 피하고 통제실로 들어가서 기록을 넣어 재생했어. 루가 갑자기 다시 공격했지만 그녀가 피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대신 부수게 했어.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행운이 다했다며 생각했어. 그 다음 시온이 그에게 속한 걸 보여주면서 그녀의 불운 저주를 없애려고 준 거라고 상기시켰어. 하지만 루가 그녀를 치려고 하자 시온이 그에게서 받은 공을 던졌어. 공이 물 알람 시스템을 부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부서진 디스플레이 장치에 물이 쏟아지며 켜졌어. 장치가 비행기 추락 당시를 보여줬어. 루의 부모님이 시온과 그녀의 부모님 옆에 앉아 있었어. 시온이 무서워서 세게 울고 있었어. 루의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시온이 울음을 그쳤어. 루의 어머니가 그들의 아들이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시온도 좋아할 거라고 했어. 그 다음 비행기가 완전히 추락했어. 그 후 시온은 루가 노래 부르는 걸 듣고 그 노래를 전에 들어봤다고 했어. 그가 외로웠고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 맴돈다고 했어. 시온이 그걸 누군가에게서 베낀 거냐고 물었지만 루가 직접 썼다고 부정했어. 그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정상으로 돌아왔어. 시온도 많이 울고 있었어.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 그녀가 그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어. 그 후 언론이 시온의 진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어. 그녀의 행운은 추락 피해자들의 소망에서 비롯됐어.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두의 찬사를 받았어. 인기가 돌아왔고 그녀의 자신감이 계속 올랐어. 그 다음 루진이 미키를 믿어서 성공했다고 실현됐고 결국 이 행운을 만날 운명이었다고 했어. 하지만 미키가 방심하지 말라고 했어. 루진의 딸이 대학에 가서 그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놀랐어. 그 다음 그녀가 시험을 치고 30분 만에 끝냈어. 감독관이 깜짝 놀랐어. 감독관이 루진의 딸 답안을 확인하니 완벽하게 맞았어. 그 다음 루진의 딸이 대학 건물에서 나오고 루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시험이 이렇게 빨리 끝난 게 놀랍다고. 하지만 그녀는 대학 생활을 길게 하지 않고 2년 만에 졸업하고 싶어 했어. 그 다음 루진의 딸 졸업식으로 넘어가. 그녀의 이름은 유애고 그녀가 우수해서 최연소 성공 학생 중 하나라서 연설을 할 거야. 그 다음 그녀가 앞으로 나서서 연설을 했어. 그녀는 원장이 자신을 최연소 우수 학생으로 소개했지만 그 소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산다고. 자신감은 남들로부터 오지만 먼저 대면에서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의 목표는 2년 만에 대학을 마치고 천재라고 불리기 위해가 아니라 히어로가 되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그 다음 옆에서 두 남자가 TV로 유해의 연설을 보고 있었어.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많이 웃었어. 그게 바 주인을 화나게 했어. 그들이 왜 화났는지 물었더니 남들의 꿈을 비웃는다고. 그들은 공상 속에 빠져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고 했어. 그녀가 그들에게 계산하고 일하러 가라고 했어. 그 다음 그녀가 TV 소리를 높여서 유해를 잘 들었고 다들 주목했어. 유해가 슈퍼히어로 시대에 많은 갈등을 받고 모두가 그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했어. 위원회가 모든 시스템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 히어로의 근원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의지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유해가 도시의 모든 화면에서 주목을 끌며 더 나은 지도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X가 되고 싶고 이 힘으로 권력을 얻어서 신뢰값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거라고. 그리고 혼란이 발생하면 그게 혼돈일 뿐이니 그녀가 세계의 질서를 세울 히어로가 될 거라고. 그 다음 미키가 유해의 말에 놀랐어. 하지만 켄은 그녀의 아버지가 예민한데 딸 유해는 그보다 더 꿈 많다고 봤어. 미키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장 솔직하고 대담한 사람들이 가장 큰 지지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어. 켄은 미키가 그녀를 신경 쓰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화려하고 불꽃 같지만 남녀 분쟁을 부채질했다고 했어. 그녀가 컴퓨터로 그걸 보여주며 이제 그녀를 홍보할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미키는 그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녀가 새로운 여성 히어로 물결을 이끌 거라고 기대했어. 그 다음 유해가 X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징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화신이라고 했어. 언젠가 그녀의 왕관이 될 거라고. 이 연설이 뉴스 방송에서 유해의 명성을 크게 높였고 모든 TV에서 그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 한 방송에서 유해가 DOS와 히어로 계약을 했고 그녀의 꿈을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어. 그 다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OS 최고 랭커인 보아를 초대해서 그녀의 삶과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 얘기했어. 그들은 보아가 힘과 미의 조화라고. 그녀의 발언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고 TV 인터뷰를 통해 유해의 연설 덕분에 인기가 올랐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가 톱10 경쟁자 중 하나가 됐다고. 그 다음 작은 조니와 그의 고양이로 넘어가. 여성 히어로 광고가 많아졌고 미션도 증가했지만 조니에겐 문제없어. 다들 시안 덕분에 여성들이 히어로 되고 싶어졌다고. 그 다음 보아가 작년에 X와 경쟁하고 있었어. 그들이 서로 다가가서 보아가 X를 공격했지만 그는 쉽게 막았어. 그 다음 그가 그녀에게 공격을 했고 그녀가 벽에 부딪혔었어. 그가 힘을 모아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가 빠른 속도로 피하고 방역했어. 그 다음 보아가 무기의 힘을 모아 강력한 일격을 날렸어. 그 다음 그녀가 무기로 그를 공격했고 큰 노력 끝에 보아가 X를 넘어섰어. X가 땅에 쓰러지고 보아가 성공했어. 그 다음 유에이가 작은 소녀를 구하는 작전에 있었어. 소녀가 괴물에게 잡아먹일 뻔했어. 유에이가 괴물에게 소녀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괴물이 무시하고 소녀를 던졌어. 하지만 유에이가 능력을 써서 소녀를 높이 들어 올렸고 떨어지는 걸 구한 후 괴물을 없앴어.
그 다음 미키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 이기자 켄이 그의 스킬을 칭찬했고 현대 기술을 익혔나 물었어. 하지만 미키는 목표를 이루려면 스킬보다 결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그 후 미키의 사무실에서 보아와 유에이를 만나서 과거 행동을 격려했어. 각자 첫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보아가 18세에 10위에 올랐고 유에이는 역사상 두 번째 여성 X가 됐어. 미키는 MC 기관과 20년 싸웠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몇 년 만에 그들을 넘어설 줄 몰랐어. 모든 게 유에이 덕분이고 그녀가 기적을 만들었어. 회사의 기적이기도 하고 여성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보아가 유에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지만 보아가 작년에 엑스타이틀을 그녀에게 넘기려는 건지 물었어. 보아가 거부했어. 자신감 증가와 현재 위치는 그녀의 노력 덕분이라고. 미키가 그녀를 선택한 거고 그녀가 치른 희생을 안다고 위협적으로 말했어. 유에이가 미키에게 그만 위협하라고 했어. 엑스타이틀은 필요 없고 언젠가 내 거가 될 테니까. 미키의 걱정은 랭킹으로 다툴까봐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 불렀어. 유에이가 세상에 X는 하나뿐이라고 하고 갔어. 그 다음 보아가 그녀를 따라갔어. 보아가 유에이에게 미키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어. 미키가 자원 다 써서 그녀의 미친 연설을 한 거라고. 말만으로는 히어로 될 수 없다고. 유에이도 알 테니까. 유에이가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 말만으로 문제가 풀린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보아를 화나게 했어. 보아가 유에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유에이가 그녀의 손을 밀어냈어. 보아가 다시 공격했지만 유에이가 능력을 써서 그녀를 멈췄어. 보아가 유에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유에이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 보아가 유에이를 위협했지만 조니 주니어의 고양이가 나타났고 조니가 고양이를 잡으러 왔어. 조니가 고양이를 잡느라 고생하면서 보아가 화가 나서 움직였어. 조니가 유에이에게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방해해서 사과했어. 유에이는 신경 안 썼고 가려고 했지만 조니를 향해 돌아서서 그를 뚫어지게 봤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 조니가 고양이를 소개하며 조니 그레이트라고 그의 아들이라고 하니 유에이가 놀랐어. 조니가 고양이를 유에이에게 건네자 그녀가 잡고 사랑스러워했어. 조니가 유에이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 유에이가 동의하자 조니가 기뻐했어. 그 다음 그들은 조니의 집으로 갔어. TV에서 포모에 대한 소문이 나왔어. 사람들이 새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도제가 여성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 거라고. 그 다음 MC의 고위 관료인 샨드가 최근 사임하고 새로운 트리만 회사를 설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히어로 후보를 개발한다고 발표됐어. 샨드가 포모는 편리한 소통 수단이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 현재 발전에 따라 히어로 수가 매년 14.7% 증가하고 대소 히어로 관리 회사가 생겨났어. 미디어 혁명 앞에서 히어로 비즈니스의 관리와 확장이 변했고 전통적인 방법도 새 환경을 맞이하려야 해. 그 결과 큰 회사들이 새로운 미래를 환영해야 해. 그 후 미스터인이 MC의 고위직으로 합류해서 모든 운영 권한을 맡고 앞으로 새로운 MC 전설을 만들 거라고. 그 다음 조니의 집에서 유에이가 어제 큰 화재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어. 고양이가 계속 뛰어다니고 조니가 쫓아다녔어. 고양이가 리모컨을 누르자 TV에 시안이 노래 부르는 게 나왔어. 유에이와 조니가 그걸 주목했어. 조니도 시안과 그녀의 노래에 감동받았어. 그 다음 시안의 인터뷰로 넘어가서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어. 조니가 자신과 고양이를 소개하니 시안이 고양이를 쓰다듬었어. 조니가 시안에게 고양이를 만지면 더 운이 좋을까 물었어. 시안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가끔 안 된다고 했어. 유에이는 행운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시안이 동의했어. 조니가 유에이에게 시안이 축복해줘서 랭킹 매치에서 보아를 이기고 1위를 하게 해달라고 했어. 시안이 유에이에게 해볼래 물었지만 유에이는 행운 덕분에 X가 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거부했어. 시안이 조니에게 고양이를 안아달라고 했고 조니가 시안에게 고양이를 건넸어. 하지만 보아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보아가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조사하라고 했어. 엑스타이틀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유에이와 보아의 랭킹 매치로 넘어가지만 유에이가 들어가 보니 보아가 없고 모르는 이상한 챔피언이 있었어. 그의 이름도 모르고
유에이는 보아가 이 남에게 패한 줄 알았지만 신경 안 썼어. 그가 준비되자마자 유에이가 땅에 쓰러졌어. 무슨 일인지 모르게. 그 남이 거의 즉시 모든 상대를 이겼지만 그의 이름이나 정보는 아무도 모르게 됐어. 유에이가 뉴스를 보며 그 파이터가 X가 된 걸 보고 슬퍼했어. 유에이가 채널을 돌려서 그녀를 비꼬는 쇼를 봤고 그 후 패배를 인정했어. 그 다음 로건이 미키와 연락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 그리고 이 초인에 대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걱정했어. 미키가 그를 모르고 검색해도 증거가 없었어. 로건이 이 남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 물었어. 미키가 그건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갈 거라고 했어. 도착하니까 로건한테 연락 끊으라고 부탁했어. 본인이 전화할 때까지. 다음으로 보아도 유해가 보던 그 풍자쇼를 보고 있었고 유해를 비웃은 다음 보아도 비웃어서 화가 났어. 그 다음 그녀가 폰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받았어.